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량팀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X3 M40i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차를 구독자님이 이제 본인 차를 지원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 차의 완벽한 경쟁차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우디 SQ5를 리뷰를 하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와, 이 차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SQ5랑 좀 비교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SQ5랑 이 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동일한 그 와인딩 로드에서 리뷰를 해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차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와인딩 로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켜기 전에 몇 번 좀 돌아봤는데, 역시 이 BMW 중에서 이제 M 배지가 붙은 이제 차들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 차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전혀 없고, 일단 돌면서 한번 SQ5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해놓고 감속 다운시프트 쳐주고, 와, 다시 한번. 와, 이거 아니, 제가 방금 코너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로틀을 쳤다가 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 코너에서 제가 뭐 구독자 와인딩 컨텐츠를 하면서도 저 코너에서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이 차가 처음에 이제 사륜구동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어떤 트랙션의 느낌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코너를 돌 때 일단 4등구동의 트랙션을 믿고 코너를 돌면서 약간 속도를 과진입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달려보니까 그 4등구동이 앞을 잡아주는 그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고, 후륜구동처럼 마지막에 이제 뒤가 좀 찔끔찔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제가 스로틀 워크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한 건데, 그 말 그대로 4등구동의 느낌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동일한 코너를 돌면서 다시 한번 느껴볼게요. 감속하면서 다운시프트 쳐주고 하등 그대로 옮겨주면서 마지막에 LSD로 쫙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와, 다시 한번 저 코너 진입해서 봐봐요, 뒤가 또 스로틀 이렇게 하고 있네. 차는 조금 어느 정도 이 4륜구동에 이 생각을 하고 계속 타면은 안 되는데, 계속 그거를 지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게 4륜구동이 이렇게나 안 느껴지는 게 SQ5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제가 예전에 리뷰한 그 M240i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 차에도 그대로 느껴져요. M240i도 X드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후륜구동이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도 제가 좀 보니까 일단 X드라이브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앞쪽으로 많이 개입을 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LSD의 느낌이 너무나도 강력한데, 사실 X드라이브랑 LSD를 놓고 보면 서로가 상충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이렇게 날카롭게 돌아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정적인 트랙션에 의해 가지고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날카롭게 이렇게 돌아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반대로 LSD 같은 경우에는 외에는 뒷바퀴를 촥 코너를 돌 때 밀어주면서 안쪽이 파고들게 하는, 날카롭게 코너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240i 때도 말씀드렸죠. 휠베이스가 짧은 차는 4륜구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LSD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잘 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왜냐면 휠베이스가 짧으면은 그만큼 뒤쪽을
돌려주면 앞쪽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3 시리즈보다 1.4cm 밖에 휠베이스가 더 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LSD의 느낌이 완전 4륜구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BMW 이런 날렵한 앞쪽의 회두성, 앞쪽이 정말 가볍거든요. 이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코너 돌 때 서서히 스로틀 가져가면서 탈출 가속, 그리고 여기서도 LSD의 느낌 확실히 느껴주면서 탈출 가속. 와, 정말 4륜구동이 아예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진입, 스로틀 서서히 가져가면서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탈출. 와, 제가 뭐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후륜구동 그 본연의 느낌이 이 차에서 신기하게 정말 많이 나고, 그러니까 SQ5 같은 경우에는 저런 급격한 코너를 돌 때 어떤 느낌이냐면 4륜구동하고 LSD의 느낌을 놓고 봤을 때 4륜구동이 메인이고 LSD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4륜구동도 일반적인 4륜구동이 아니잖아요. 토센과트로란 말이에요. 그 토센과트로에 항상 4바퀴 구동을 주는 엄청난 트랙션 플러스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된 앞바퀴 타이어 255mm의 엄청난 광폭 타이어잖아요. 앞바퀴 치고 그런 4륜구동을 뒷받침해주는 모든 시스템 때문에 4륜구동이 우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LSD를 걸어버리니까 4륜구동만의 그런 묵직하고 날카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LSD가 뒤에서 조금씩 이를 밀어주다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 SQ5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성격하고 BMW의 성격이 약간 섞였다. 그 BMW의 성격이라는 거는 차가 굉장히 날렵하게 앞쪽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 SQ5에서 느껴져서 BMW 느낌이 좀 섞였다라고 하면서 제가 극찬을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이 날카롭게 들어가는 느낌이 어떤 인위적인 LSD 시스템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기본기 때문에 그렇게 앞쪽이 굉장히 날렵하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LSD로 인해 가지고 앞쪽을 안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약간 인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SQ5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우디의 구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선의 날렵함을 보여준 거고, 그 덕분에 트랙션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성격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차를 리뷰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 댓글에 이 X3 M40i 차주님이 서킷에서 이 차를 몰면서 차가 이 코너를 돌 때 약간 개걸음 가듯이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4개 바퀴가 한꺼번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느낌을 개걸음 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차뿐만 아니고 M240i 리뷰할 때도 그 느낌을 정확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차도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느낌이 정확하게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코너를 돌면서 정확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코너 돌 때, 자, 여기서 봐봐요. 4개 바퀴가 한꺼번에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게 후륜구동 차들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BMW 4륜구동 차들에서만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왜냐? 느낌이 언더의 느낌 같으면서도 정확히는 언더라고 표현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코너의 전 구간을 이렇게 딱 반으로 딱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코너의 진입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너의 탈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 진입 극초반하고 코너 중간을 통과하기 중간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스로틀을 밟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4륜구동이기 때문에 앞쪽에도 구동이 좀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코너를 돌아가면서 시기 시작할 때, 특히 이런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관성에 의한 이 4개 바퀴가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대신에 이런 4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에는 코너 후반에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코너에 진입을 할 때는 스로틀을 정말 서서히, 거의 안 가져갔어요. 서서히 가져가면서 여기서 스로틀
후반에 치면서 딱 LSD로 밀어주는 느낌, 이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코너 후반에 나타나죠. 이 코너 탈출 속도가 어마어마한 이 느낌이. 그래서 BMW 4륜구동 차들은 그렇게 운전을 해주시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4륜구동의 특성을 좀 알고 운전을 하시면은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도 차가 정말 이 4륜구동 특유의 그 더러운 느낌, 그 느낌을 피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겠죠. 다운힐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트랙션. 이렇게 딱 돌아보면은 롤은 SQ5보다는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 차가 롤이 그렇게 많은 차가 애초에 아니거든요. X3 20i 리뷰할 때도 제가 롤이 정말 많이 억제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SQ5는 이것보다 정말 롤이 없어요. 그 차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센과트로잖아요. 그러니까 4개바퀴에 항상 시력을 줘야지 차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롤을 최대한 억제를 해가지고 내륜바퀴에도 이제 트랙션이 좀 살아나게 하는 느낌인데, 이 차도 롤이 없기는 한데 SQ5랑 비교를 해버리니까 롤이 좀 많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SQ5 대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차는 진짜 미션이 미쳤어요. SQ5나 S4에 들어가 있는 킵트로닉 8단 미션도 그것도 ZF 8단 미션이거든요. 이 차랑 똑같이. 근데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킥다운을 할 때 바로 다운시프트를 시켜주면서 RPM을 올려주는 그 속도가, 맛있는 음식은 내가 아는 맛이라도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BMW의 고성능 차를 여러 번 타보면서 그 느낌을 알아요. 아는데도 항상 먹을 때마다 입이 즐거운 거예요. 만족스러워요. 자, 근데 좀 한 가지 불만은 뭐냐면 시트가 있잖아요. 이 시트가 몸을 진짜 전혀 지탱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좀 코너를 좀 격하게 이렇게 돌면은 지금 몸 이쪽 이 사이드 볼스터가 너무 두텁지 않고 얇아가지고 몸이 전혀 이 지탱이 안 되는 느낌인데, 이 몸이 막 밀려나갈 것 같은데, 이 시트만 보면 그냥 패밀리카로만 활용을 하라고 만든 차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이 패밀리카로 활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컴포트성,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보면 확실히 이게 제가 X3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1열에선 괜찮아요. 근데 1열에 앉아서도 이 2열이 통통 튀는 게 약간 느껴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갈 때는 괜찮은데 방지턱에서의 2열 승차감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X3 2열에 앉아서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그래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익스트림 컴포트 세팅이라고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있기는 한데 이걸로 그냥 넘어보면, 자, 아까랑 동일하게 여전히 뭐 2열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사실 그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일체형 댐퍼 스프링이다 보니까 그 댐퍼의 스트로크 범위가 짧아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이 패밀리카로 활용을 할 수 있냐? 아니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SQ5나 뭐 GLC 같은 차들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패밀리카로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한 명, 두 명이 타면서 잠깐 2열에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승차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이 차는 여러분들이 이 4륜구동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방심하고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물론 마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그 SQ5 대비해가지고 약간의 좀 운전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차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정말 마스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이 BMW 그 고유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기까지 X3 M40i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